제가 아이폰도 없고 아이패드도 없고 맥북도 없고 애플 관련 제품은 하나도 없어서 사과라도 가져왔습니다. 홀푸드에서 사왔는데요. 원래는 다이어트 하려고 사왔는데 사과만 먹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데 밥도 먹고 사과도 먹으니까 살이 빠지질 않네요. 싱가포르에서 저한테 홀푸드 쿠폰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사과를 잔뜩 사왔어요.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언급했던 애플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 정반대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애플 주주도 많으실 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해지 용도로나 사용하지 저는 지금 아마존하고 구글 익스포저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주주가 아닐 뿐이지 특별히 알파 숏 포지션을 취한다던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bearish한 증권사가 있어서 이 사람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항상 양쪽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 몇십 장짜리 되는 IB 리포트 전부를 공유할 수는 없고요. 미국 증권사 IB 리포트는 굉장히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함부로 제 맘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가 진짜 소송당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미국 국세청 IRS에서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골드만삭스한테 소송당하는 건데 이건 정말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매우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 전체를 공유하지 못하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은 캡처를 해서 해석을 해뒀으니까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이들은 라고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애플하고 이 테슬라는 원래도 숏하는 기관들이 많긴 했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 때 하도 올라서 그냥 커버했다가 둘 다 주식 분할 이후 추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다시 숏 물량이 많이 커졌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테크주들 밸류에이션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IT 섹터 전체적으로 시장에 풀린 숏 물량이 많이 늘어났던 것도 한몫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퍼블릭 인포메이션 기준으로는 10월 15일 기준으로 애플 주식의 8,300만 주가 공매도 물량입니다. 자, 애플의 대표적인 bear,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애플을 바라보는 증권사가 일단 골드만이에요. 골드만의 이 텍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로드 홀이라는 이 애널리스트는 올해 2월부터 애플의 실적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기 시작하더니 4월 16일자 리포트부터 첫 이 셀 매도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실적 악화라기보다는 정말 펀더멘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제 셀 추천을 하는데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가격은 지금 4월 리포트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 전 가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당시 289불이었던 주가에서 추가로 이제 20% 가까이 다운사이드가 있다고 이제 하락폭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본인 이 매도 추천 의견을 이제 뒷받침하는 포인트들을 investment thesis라고 해요. 아무튼 이게 매도 투자 의견에 대한 이제 메인 포인트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골드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3가지 예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이 수요 감소가 있을 거다. So he's modeling a 36% drop in iPhone units in calendar quarter, second quarter 2020.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애플 유저 베이스 전체가 이제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지금부터 사람들이 아이폰을 좀 더 길게 유지하고 이제 기기 바꾸는 이 주기가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SP, Average Selling Price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이 5G 모델의 구성 변화를 예상을 하는데요. He says iPhone ASP declines
peaking at 6% year over year in 4Q, and then only recovering late in calendar year 2021. 그리고 this will lead to increased cost of mmWave as a feature.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이폰 딜레이 되는 거, iPhone delay impact. The new iPhones don't launch until early November. 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죠, 결국에는. We estimate Apple would ship 61 million units in December 2020. This could reduce 2020 revenue to $229 billion, which is a decline of 14%. 그리고 EPS decline of 19%.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서비스 사업 부분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고평가됐다 이건데, 먼저 이 사람이 이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어떻게 구했나 보면은 일단 2021년 EPS를 모델링한 것 자체가 EPS 자체를 되게 많이 하향 조정했어요. 여기에 이제 17에서 18 사이에 P 멀티플 적용을 하는데 사실 마켓 멀티플 대비는 항상 낮게 트레이딩 되어 온 주식이지만 그래도 애플은 뭐 밸런스 시트 스트렝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마켓 멀티플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S&P, NTM 트레이딩 멀티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골드만 애널리스트가 산정하는 2021년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9%도 낮고 EPS 같은 경우는 업계 평균 대비 16% 더 낮은 수치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그렇게 셀 레이팅을 주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엄청 고공행진했었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내가 왜 아직도 애플을 매도 추천하는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포트를 냅니다. 이게 9월 7일자 리포트인데 그때 당시 주가가 120불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80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4% 이상 다운사이드가 있다. 더 하락할 거라고 매도 추천을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널리스트들 되게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한 종목만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섹터 내 이제 모든 기업들 커버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한 리포트는 뭐 주로 분기 실적 발표 전후 혹은 뭐 애널리스트 데이 아니면 뭐 경영진이랑 미팅한 날 아니면은 뭐 기업 관련 특별한 공시가 뜬 날 뭐 바이백스 등장 아니면 뭐 M&A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큰 뉴스가 있었거나 혹은 펀더멘털이 매우 크게 바뀌어서 자신의 투자 의견이 바뀌었을 때 뭐 중립에서 매도로 간다던가 뭐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한다던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만 새로운 리포트를 내는데 골드만 같은 경우는 애플 매도 추천한 이후로만 지금 주가가 70% 이상 올랐다고 주변에서 엄청 못살게 굴었나 봅니다. 이 9월 리포트는 정말 별일 없었는데도 한 40페이지짜리 리포트에 새로 업데이트된 모델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 리포트 전체를 공유할 수 없는 게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웃기겠지만 읽다 보면 정말 웃기거든요. 정말 리포트 이 문체에서 분노하는 게 느껴져요. 뭐 어쨌든 이렇게 자기 셀 피시스를 꿋꿋하게 이어갑니다. 이 사람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소신 있는 애널리스트들을 respect. 자, 그래서 9월 7일자 리포트에서 다시 한번 셀 레이팅을 주고요. 이제 목표 주가 80불. 그 당시 주가 130불까지 오른 시점에서 다시 또 34% 이상 하락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 산정은 our new target price of $80 based on 23 times our updated Q5, Q8 EPS forecast of $3.49. Our 23 times P assumption is in line with the S&P 500 NTM trading multiple as of September 2020. 자, 그리고 추가로 왜 애플이 고평가됐는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the numbers don't match the narrative. Not delivering the numbers, yet valued at the same multiple as Amazon, Google, Microsoft. 이런 다른 메가텍 경쟁사들, 이런 다른 peer 메가텍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멀티플이 같은 게 문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EPS 기준 지금 애플이 31배수에 거래되고 있는데 31 times versus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28 times, Microsoft 31, Facebook 28 times. 그리고 2021년 컨센서스 매출 성장률이 지금 1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18% 이상 기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컨센서스고 심지어 골드만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 이상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컨센서스 EBIT 전망치는 5% 이상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주가는 200% 상승했어요. 시총은 1.4조 달러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비교를 하는 게 2010년대 인텔 주식을 예시로 들면서 이 기업의 실제 실적이 이 성장에 대한 이 growth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못 따라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주가가 그래서 애플이 이러다가 곧 인텔 꼴 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과의 문제점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정말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퍽퍽하고 한국 사과 되게 맛있잖아요. 아니 미국은 이 크고 비옥한 땅덩어리에서 왜 사과를 이렇게 맛있게 못 만들지? 지금 사실 현지에서 업계에서 코로나 이후 새로 생긴 이 신조어 신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마켓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게 뭔가 주가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 떨어졌는데 도무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일 때 항상 하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 야 이거 퀀트들 때문이야. 이거 퀀트 물량이야. 특히나 이 헤지펀드 시장에서 이 초대형 퀀트 자본들이 생겨나면서 이 알고리즘 매매로 시세가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잦아져서 항상 이 시장이 이해가 안 갈 때 이거 퀀트들이 한 거야. 퀀트들이야. 막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 대상이 퀀트에서 리테일 투자자들로 옮겨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그리고 시장에 이제 돈이 쏟아지듯 풀린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몰렸거든요. 거의 역대 최대 규모로. 원래는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즈라고 하는데 이 로빈훗 앱이 대히트를 치고 다들 이제 증권사 안 쓰고 이제 로빈후드를 많이 쓰면서 아예 이들을 그냥 로빈훗 군단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동학개미 이런 말 생겼듯이 똑같아요. 여기도 the Robinhoods, the Robinhooders. 어쨌든 그들이 더 이상 마켓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한 축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형 성장주들을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옵션 매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설명하기 힘든 이 마켓에서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기만 하면 It's the Robinhoods, 이거 로빈후드 애들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도 Why my sell thesis didn't work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이제 리테일 매수 세력을 꼽았는데요. 이렇게 small shares trade 하는 데이터로 이제 기관 vs 이 리테일 투자자들의 이제 트레이딩 구분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8월 2주간의 데이터만 본 건데 절대적인 매매 물량으로만 보면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 가장 많죠. 옵션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he says Apple also might be viewed as a defensive stock because of its strong net cash position of $81 billion. As of June and strong cash flow. In addition to this, Apple continues to buy back its own stock, having averaged $18 billion of repurchases over the last 4 quarters. 지금 810억 달러 규모 순현금 net cash가 있고 내년에 예상되는 free cash flow는 640억 달러 등등 이제 현금 자산 규모 덕분에 계속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해오고 지금 지난 4개 분기에 걸쳐서 평균 181억 달러나 바이백을 했어요. 자사주 매입을 해왔고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사람들이 특히 이제 리테일 스페이스에서는 경기 침체기에는 시총 1위 기업, 업계 1등 기업 이런 주식을 이제 방어주로 인식을 하고 이제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투자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고 있어요. 하지만 골드만에서 주장을 하는 건 중요한 건 이 모든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성장 추세도 아니고 심지어 이 free cash flow 이제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 추세라는 걸 포인트아웃 하고 있어요. free cash flow 이 프록시가 될 수 있는 이 EBIT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
성장주치고는 성장이 그렇게 막 폭발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earnings miss를 많이 냈는데도 웬일인지 마켓에서는 그에 대한 별다른 이 디스카운트를 안 주고 있는 게 실제로 그동안 애플 실적 추이를 보면요. 애플 매출 그리고 이벳 실적 모두 지난 5년간 earnings beat보다 earnings miss 횟수 그리고 그 차이 정도가 훨씬 더 컸어요. 사실상 마지막 earnings beat였던 게 지난 2015년 그때 당시 아이폰 6 출시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확장했을 때 그 시기랑 겹쳐서 그때 당시 아이폰 뭐 슈퍼사이클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후에 애플 실적이 계속 저조했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제 아마존을 꼽는데, 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 컨센서스는 물론,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이 가이던스도 항상 상회하는 earning surprise, 내는 거로 되게 유명한데, 대신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earnings miss가 한번 있었죠. 이거는 그때 당시 이제 홀푸드 인수하고 인수 이 통합 과정에서 integration cost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모델이 자리 잡기까지 인수하고 안정화되기까지 추가 비용하고 이제 갭 같은 게 있어서 그때 당시 월가 컨센서스 대비 미스였지 사실 아마존 그 가이던스는 항상 맞추거나 상회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평가 이후로 이 성장률을 감안한 이 PEG ratio 기준으로 보면 애플 주식이 더더욱 고평가된 걸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컨센서스 2021년 EPS하고 성장률을 적용했을 때 애플은 지금 3 times PEG ratio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대형 테크주들은 1에서 2.5배수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성장주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비교 대상군에 있는 성장주들 대비 좀 비싼 주식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컨센서스 EPS를 썼으니까 망정이지, 심지어 이제 골드만이 계산한 EPS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애플의 PEG ratio는 3이 아니라 6 times 6배수까지 가고요. 다른 테크주들은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고평가된 게 맞죠. 그들의 숫자대로 적용을 하자면. 아시다시피 애플의 기업 가치는 이 두 가지 사업 부분, 이 product, 아이폰, 뭐 아이패드, 그리고 뭐 맥북, 그리고 다른 뭐 wearables,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애플 케어, 아이클라우드, 뭐 앱 스토어, 뭐 애플 TV, 뭐 애플 페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 부분별로 따로 이제 개별 가치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을 할 때, 애플 기업 전체 EV sales 배수를 보면, 매출 배수를 보면 지금 6.3인데, 그 중에서 애플 서비스 사업 부분만 따로 산정을 해보면은, 이게 15.5, 거의 16 times sales에 지금 트레이딩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컨센서스 매출 전망치 기준으로. 문제는 지금 애플 서비스 사업의 성장률을 보면 지금 향후 3년 연평균 성장률 CAGR을 보면 이게 지금 14%. 그런데 다른 고성장주 이 사스 기업들 대비 훨씬 저조한 성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머지 이 비교 대상군에 있는 기업들 성장률을 보면 훨씬 더 높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가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이 성장세를 제외하고라도 이 퀄리티 자체에서도 다른 이런 사스 기업들 대비 이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는 게 애플 이제 유저 베이스 자체도 성장이 이제 좀 둔화될 거고 애플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앞으로 훨씬 더 심하게 둔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매출 소스가 이제 구글에서 받는 구글의 Total Acquisition Cost, TAC 수익이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받는 이 수익과 그리고 애플의 이 앱스토어 수익인데 이 두 가지 매출 소스 다 약간 이제 플래토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분기 실적 발표 이후 10월 30일자 리포트에서 골드만이 또다시 셀 매도 추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75불로 또다시 하향 조정합니다. 35% 이상의 추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였나? 이 가장 최근 리포트에서는 애플 경영진이 이 earnings call 때 말했던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다.
뭐 출시 딜레이가 있었긴 했지만 그 딜레이만큼 다음 분기에서 충분히 캡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다음 분기 아이폰 매출에 대해서 뭐 가이던스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뭐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게 double digit growth 두 자릿수 성장률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명시했던 거 대비 아이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보수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골드만이 주장하는 건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성장세와 근접하려면 그러면은 다음 분기 아이폰 매출 성장이 적어도 20%에서 30%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영진이 암시한 대로라면 아마 한 자릿수 성장률에 그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 저조세가 우려된다. 그래서 이 사람 모델링한 것도 보면은 이 매출 캐시플로우가 이제 업계 컨센서스 대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중국 매출이 29%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업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분기부터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베타에까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골드만에서 보는 이 비용이라는 게 이 OPEX 비용인데, operating expenses, OPEX grew by 14% 4Q and 12% full year 2020. 올해 분기 실적만 봤을 때 영업 비용이 지금 14% 이상 증가를 했고 작년 대비 그리고 애플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0년 전체를 봤을 때 그래도 12% 이상 영업 비용이 증가했다. 원래 OPEX 같은 수치는 매출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를 보는 건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1%에서 14% 이상까지 증가를 했고요. 매출 대비 그리고 이 영업비용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2021년부터는 약 10억 달러의 이베타 감소가 예상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골드만 모델링 결과. 그래서 아무튼 이 증권사는 골드만은 지금 애플이 75불까지 갈 거라고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뭔 소리냐. 아무 문제 없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한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의견을 항상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애플을 상향 조정했고요. JP모건 thinks Apple price target 150불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JPM 애널리스트 가장 최근 10월 30일자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바이 유지를 해오기도 했고 이번에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이 보고서 발표 당시 115불에서 30% 이상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 EPS 4불 85 기준으로 지난번 리포트 대비해서는 EPS가 낮아지긴 했어요. 원래는 5불이 넘었었는데 그 대신 여기 적용시키는 이 PE 멀티플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JP모건 리포트도 가져왔는데 재미있는 건 이 똑같은 실적 발표 수치를 두고서 두 명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아예 상반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숫자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모델링에 쓰이는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어쨌든 이번 분기 애플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지금 73센트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매출은 기대 이하였지만 애플 전체 매출은 어쨌든 컨센서스 대비 높았다. 그리고 애플 서비스 이 사업 부분 성장세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지난 분기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으니까 여기 정확한 성장 수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서비스 구독자 수 585 million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게 작년 분기 550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450에서 올랐으니까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연말까지는 600 million으로 충분히 달성 예상한다. 이게 뭐야? 6억 명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 관해서도 뭐 아이폰 가이던스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뭐 어쨌든 아이폰 제외한 다른 프로덕트 부분에서는 이 더블 디짓 그로스를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경영진이 자신이 있는 것 같다. 경영진이 정확한 가이던스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뿐이지 어쨌든 출시 딜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캡처 못했던 게 다음 분기에 다 이제
reflect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아이폰도 충분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낙관적이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골드만 애널리스트가 우려를 했던 이 비용 관점에서는 이 사람도 이제 비용을 보기는 하는데 EBIT까지 내려가지도 않고요. 어쨌든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뭐 EBIT 마진보다 뭐 gross 마진은 본다. 그리고 gross 마진만 보면 이 매출 원가만 따져서 이게 마진을 보면 뭐 그동안 이어왔던 이 마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뭐 특별하게 뭐 증가한 게 없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비용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 qualitative한 부분만 이제 비교를 했는데 두 애널리스트들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숫자들을 비교해 보시라고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골드만이 주장하는 이 밸류에이션 수치들이랑 이 JP 모건이 주장하는 밸류에이션이랑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drivers 숫자들을 가져왔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보시면서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말이 되는 것 같은가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애널리스트들 퍼블리시하는 모델이 엄청 자세하고 되게 길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하이 레벨 주요 포인트들만 이 서머라이즈 해놓은 테이블이고요. 이 사람들이 모델링한 이 전체 엑셀 밸류에이션 모델은 정말 이 기기 하나하나에 대한 P&L부터 시작해서 다 빌드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머리예요. 자, 여기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포인트는 시장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공유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CNBC 틀다 보면은 이 골드만 아저씨 나와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애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뭐 어떤 거를 근거해서 이렇게 bearish한 매도 의견을 내는 건가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애플의 펀더멘털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뭐 고평가됐는가 뭐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이 대선 결과도 있고 지금 테크주들이 모멘텀 베이스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 고평가된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단기간에 조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캐탈리스트가 훨씬 더 커요. 캐탈리스트라고 하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그런 팩터들을 말하는데 애플은 지금 중단기적인 캐탈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100 billion 클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다음 분기에 매출 $1,000억 이상 달성을 할 것 같은 기업 두 개가 다음 분기에 지금 아마존하고 애플입니다. 정말 이 매출, 이 부스트로 작용할 수 있는 호재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곧 이제 holiday 시즌 오고, 뭐 Thanksgiving, Christmas, 그리고 아마존은 이미 이제 프라임 데이 세일도 있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저번에 캡처 못했던 이제 아이폰 매출이 다 다음 분기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upcoming 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둘 다 $100 billion 넘을 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일단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결과가, 뭐, 바이든 프레지던시, 그리고 다행히, 리퍼블리칸 세넷, 그리고 민주당 하우스.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인 걸 떠나서, 일단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신나하는 건, 리퍼블리칸 세넷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테크, growth stocks, momentum stocks 위주로 시장 상승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애플 주식도 아마 웬만해서는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에 따라서 뭐 지지부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널리스트가 이제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는 전망치를 참고를 하되 또 이제 매크로 흐름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애플을 예시로 한번 들어봤어요. 이 사과는 정말 애플 파이를 만들어 먹던지 사과가 달지가 않아서